반갑습니다, 기자님. 이게 저희가 이게 투덜대면 안 되는데 뭐 저도 그렇고 기자님들도 그렇고 다 그냥 상당히 극한 직업이네요. 이게. 예, 저 몇 가지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우리 금융권 현안이라든가 증권부 현안도 그렇고 몇 가지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조금 주제별로 조금 그냥 차분하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 그냥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금융 지주 및 은행권 주요 이슈 관련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금융 지주 경영 실태 평가 관련해서 24년 정기 검사 이후에 경영 실태 평가를 분리해서 신속 처리해서 3월 18일 날 우리 금융의 평가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도 마찬가지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자회사 M&A 등 주요 경영 의사 결정 시의 사전 검토, 자회사 리스크 한도 관리 및 주요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관리 등 그룹 전체의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하는 경우에도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동사의 직전 경영 실태 평가에 대비해서도 세부 평가 항목 중 하향 조정된 항목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 만연한 내부 통제 부실 및 이로 인한 금융사고 빈발 등 전반적인 시장 현황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 관련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령상 승인 요건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의 건전성 등을 심사 중입니다. 아울러 우리 금융 지주로부터 내부 통제 개선 계획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실태 평가 등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예외 승인 가능 여부 및 조건 등에 대해서도 법규에 따른 선택지를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 편입 승인 등과 관련해서 금융위가 균형감 있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금감원 검토 의견을 보고하는 등 금융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최근 결론이 난 등급 영역이 지난번 21년 경평 결과가 그 등급 영역에 0.1점 차 정도로 사실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서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더라도 사실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리스크 관리 관련돼서 그리고 잠재적 충격 관련돼서 하락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평가 기준 등의 적정성과 관련돼서도 금융위와 사전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 편입 승인과 관련돼서는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3월 중에는 금융위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계획이고 예외 승인 여부 관련돼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 통해서 금융위가 해당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충족되는 경우에 관련돼서는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들을 법률적 내지는 어떤 감독 행정적 측면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각 기준별로 우리 금융 측에서 여러 가지 개선 내용을 지금 제출해 저희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까지 다 포괄적으로 점검해서 금융의 의견을 들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금융 지주라든가 보험 산업의 시장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 금융위의 위원회 한 명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때 위원장을 모시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금융의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은행권 이슈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부처에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는 금융위에서 발표하신 내용과 금감원은 일심동체로 같은 입장이고 금융위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을 더 얹을 건 없는데 한 가지만 강조를 하자면 사실 갭 투자와 관련돼서 다주택자 주담대 부분이 조금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업권이나 좀 더 소통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중앙지검의 우리 주요 은행 압수수색 등과 관련돼서 그리고 더하여 저희가 이제 검사를 진행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관련해서 주요한 내부 통제 실패 사례 등이 좀 점검된 게 있어서 그 역시 다음 주 3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검사 결과를 우리 기자님들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최근에 빈발하는 금융사고 등과 관련된 내부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플러스 현황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협력업체 및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홈플러스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야만 대금 결제 및 납품업체 유지가 가능하고 채권자와 투자자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해서 우선 홈플러스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서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감 있는 파트너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홈플러스 측의 대주주인 MBK의 김병지 회장께서 어제 정무위 불출석하신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금융감독원은 그 관련돼서 홈플러스의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상태와 관련돼서 홈플러스 대금 결제 동향 및 회생 절차 진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사실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어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 보면 협력업체 미지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선임해 주신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 임원 측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일별 내지는 어떤 그런 항목별 미지급 현황 등을 제공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정부의 역할 내지는 금융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K 측 검사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사실은 CP 등 중앙증권사 및 신평사에 대한 검사에 이미 착수해서 검사가 진행 중인 것은 우리 언론인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하여 홈플러스 사태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핵심 당사자인 MBK에 대한 우리 금투검사국의 검사를 오늘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시조사 쪽에서도 불공정거래 조사를 오늘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과 관련돼서 지금은 금융안정지원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이렇게 된 이상 증권 담당 부원장 산하로 이 업무를 옮겨서 팀을 꾸리고 금융검사, 조사국, 금융안정지원국 및 관련 부서 등을 포함한 현황 대응 TF를 만들어서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 업무를 우리 함용일 부원장 팀의 중점 업무를 삼도록 하고 진행해갈 예정이고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정무위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정무위에서 본인들 설명대로 MBK 측에서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그 선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부분 검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MBK 검사는 MBK 홈플러스 신용 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단체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투자자, 그러니까 LP 특히나 이제 우리 국민연금공단 등 이익 침해 여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생 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 등을 감안해서 불안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 시기, 강도도 조절할 예정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회생 절차 경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생법원의 그 AB 전단체, AB STB 상거래 채권 분류 여부, 편입 여부 내지는 우리 그 채무자 측의 신청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